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한 소녀의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준비해온 이야기는 다소 생소하지만 교훈은 담고 있는 단편 마을의 이방인이에요. 화려함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빛나는 이야기,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인공 마가리. 그럼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가리야,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물동이를 들고 가서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좀 길어오렴. 나는 저녁 죽을 끓이마. 네, 어머니. 마가리는 대답하고는 작은 흰색 디미티 2권을 썼다. 그리고 찬장 선반에 놓여있던 곱게 빚어진 물병을 들었다. 찬장은 굴뚝 옆 모서리에 자리한 삼각형 모양이었고 마가리와 어머니가 사는 오두막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참으로 아늑하고 예뻤다. 집 전체를 덩굴이 감싸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창가에는 꽃이 만발한 덤불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페랭이 꽃과 제비꽃이 곱게 피어 있었고 지프로 덮인 벌통 하나와 노랗게 익은 산딸기 덤불이 몇 그루 있었다. 집안에는 새하얀 모래가 깔린 바닥 위로 고든 등받이에 오래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참나무 식탁과 물레가 있었다. 창가에는 종이 바구니 속에 종달새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마가리는 물동이를 들고 마을 우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친구 2명을 만났다. 로자먼드와 바버라였다. 2 아이는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반짝이며 들떠 있었다. 마가리야! 2 아이가 외쳤다. 어서 주막으로 가봐. 거기 아주 멋진 마차가 서 있어. 녹색과 금색 옷을 입은 하인들이 모자에 깃털을 꽂고 서 있고 차 옆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단 말이야. 마가리의 눈도 커졌다. 그녀는 빈 물동이를 든 채 친구들을 따라 뛰었다. 셋은 거의 주막 근처에 다다라 그 화려한 네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바라보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마주 걸어오는 누군가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그의 금빛 곱슬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온화하면서도 고귀한 표정을 지닌 얼굴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의 옷차림은 그야말로 귀족처럼 화려했고 손에는 고운 리본에 묶인 하얀 털북숭이 강아지를 이끌고 있었다. 소년이 지나간 뒤 세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봤어? 로자먼드가 외쳤다. 그 모자랑 깃털 말이야. 그레이스 달린 레이스 목깃이랑 그 하얀 털 강아지도. 바버라도 말했다. 그러나 마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금껏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가리는 물을 가득 채운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금 우물가에서 본 낯선 소년에 대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문간에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마가리가 고개를 들었다. 저기 있어요? 그녀는 기쁜 속삭임으로 외쳤다. 정말로 그 예쁜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수줍은 듯 그러나 간절한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가리의 어머니는 곧 물레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공손한 여인이었다. 들어오렴. 피곤할 텐데. 우리 죽이랑 밀빵 한 조각, 꿀 한 점이라도 먹으며 쉬어가거라. 소녀는 냄비에서 막 끓기 시작한 죽 냄새를 맡으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아주 고운 목소리로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레 들어왔다. 마가리와 어머니는 식탁 위에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렸다. 소엽주 한 병과 밀빵 조각, 벌집꿀 한 접시, 잘 익은 산딸기 한 그릇,
노란 크림이 든 작은 주전자, 그리고 가장자리에 장미무늬가 둘러진 작은 사발에 따뜻한 죽을 담았다. 낯선 소녀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가 먹는 모습은 마치 왕자 같았다. 마가리와 어머니는 속으로 그가 정말 왕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태도는 귀족처럼 품이 있으면서도 겸손했기 때문이다. 소년이 배부르게 먹고 그의 작은 강아지도 충분히 먹은 뒤에야 그는 조그만 비단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 그들에게 주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았다. 그는 강아지의 리본을 쥐고 부드럽게 인사를 한 뒤 길을 떠났다. 그 아이는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마가리가 아쉬운 듯 말했다. 길 잃은 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종달새가 참 곱게 노래했어요. 마가리가 말했다. 그날 저녁 마가리와 어머니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려 120살이었고 그 나이 덕분에 누구나 그녀를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 낯선 아이 봤느냐? 그녀는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봤지요. 마가리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할머니는 철퇴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였다. 세상에나.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외쳤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도 오는 길에 그 아이를 봤단다. 누군지 알고 있지. 린지 집안 아이야. 할머니는 흰 모자를 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버터꽃으로 시험해봤거든. 턱 밑에 버터꽃을 비춰보면 버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나오지. 그 애는 버터를 좋아하더구나. 그러니 린지 집안이지. 그 집안 사람은 모두 버터를 좋아했어. 내가 100년 전 그 집에서 유모로 있었으니 틀림없단다. 그 말에 마가리와 어머니는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할머니의 말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낯선 아이가 린지 집안의 아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신기한 일은 정말로 그 소년이 린지 집안의 아이라는 사실이었다. 다만 그 오래된 할머니가 버터꽃 하나로 그것을 알아맞힌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귀한 아이는 마가리의 어머니 집을 떠난 뒤 곧바로 네 피레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단지 바퀴에 작은 고장이 생겨 잠시 멈췄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전체가 흥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온통 그 낯선 소년 이야기뿐이었다. 누구나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더 보탰고 그 이야기들은 점점 더 놀랍고 화려하게 바뀌어갔다. 소년은 분명 귀족 이상의 존재, 거의 요정 왕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마가리와 아이들이 작은 나무 뿔판 글책을 허리에 차고 학교로 갔을 때 그들은 선생님이 몹시 흥분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선생님은 시집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접 그 소년을 보진 못했지만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그날은 공부가 그리 엄격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시를 짓느라 바빴고 가끔 아이들이 외우는 글귀 속에도 그의 시 한 줄이 섞여 들어갔다. 그가 짓는 시에는 그 소년의 화려한 옷차림, 금실처럼 빛나는 머리카락, 루비 같은 입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눈동자가 아름다운 운율로 담겼다. 선생님은 그 소년이 데리고 있던 하얀 강아지의 털을 진짜 명주실 같은 털이라 표현했고 리본은 은빛 사슬이라 불렀다. 그리고 마차가 마을길을 지날 때 너무 눈부셔서 무심코 쳐다본 사람,
몇은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그 시에 따르면 그 소녀는 틀림없이 왕자였다. 그 시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시는 전해지지 않았다.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떠난 낯선 소년이 마을에 다녀간 지 이틀쯤 되었을 때였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소년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거지였고 더러운 끈으로 묶인 진흙투성이 강아지를 이끌고 있었다. 그 소년은 먼저 주막으로 갔다. 그러나 주막 주인은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주석 밥그릇을 던졌고 그것이 가엾은 강아지에게 부딪혀 걔는 비명을 질렀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말을 걸고 오두막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그를 내쫓았다. 마침 그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와 마주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치마자락을 잔뜩 끌어올리고 코를 하늘로 치켜든 채 똑바로 서서 휙 지나가 버렸다. 할머니, 제발요. 소년이 뒤에서 애원하듯 외쳤다. 저한테 버터꽃 시험을 다시 해보세요. 이번엔 분명 린지 집안일 거예요. 네가 린지 집안이라고?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더니 버터꽃 하나를 꺾어 소년의 더러운 턱 밑에 비춰보았다. 쳇! 할머니가 말했다. 린지라니, 버터를 좋아하지도 않잖아. 린지 집안은 모두 버터를 좋아했지. 내가 100년 전 그 집 유모였으니까 잘 안단다. 그녀는 더 빠른 걸음으로 떠나갔고 소년은 풀이 죽은 채 걸음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엔 시를 짓던 학교 선생님과 마주쳤다. 선생님은 손에 두루마리로 말린 새실을 들고 있었다. 이런 불황아가 다 있나.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덕분에 머릿속에 멋진 비유 하나가 다 날아갔구나. 거지 소녀는 마을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마침내 마가리와 어머니가 사는 오두막에 다다랐다. 그때 어머니는 문가에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마가리는 창가 아래에 핀 장미를 꺾어 긴 도자기 꽃병에 꽂으려 하고 있었다. 마가리가 울타리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놀라서 품에 안고 있던 앞치마 속 장미를 모두 떨어뜨렸다. 꽃들이 땅 위에 우수수 흩어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도 곧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다. 처음엔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라한 낯선 소년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그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어머니와 마가리는 그가 바로 며칠 전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간 그 소년이라는 걸 깨달았다. 소년은 집 안으로 들어와 앉았고 마가리와 어머니는 서둘러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왔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린 뒤 자신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린지경이었고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이었다. 얼마 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생각보다 일이 길어졌다. 귀가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아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인들과 수행원들을 함께 태운 네필의 말 마차에 아이를 올려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 조금 더 간 곳에서 일이 벌어졌다. 길 위에서 산적들이 마차를 습격한 것이다. 하인들은 붙잡히거나 흩어져 달아났고 산적들은 마차와 말들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다. 소녀는 간신히 몸을 피해 기어 돌아오던 길에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다. 마가리와 어머니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가엾은 마음이 되어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소엽주를 꺼내
그에게 권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들이 입던 옷을 꺼내 그에게 입혔다. 촌스러운 파란색 농부 옷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 속에서도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그의 강아지도 정성껏 씻겨주어 하얀 털이 다시 보드랍게 빛나게 했다. 다음 날 마을을 지나던 런던 우편. 마차가 멈추었고 마가리의 어머니는 서둘러 린지경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린지경이 직접 마을로 찾아왔다. 그는 정말 위풍당당한 신사였다. 온몸에 벨벳과 비단을 두르고 곳곳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 며칠 전에 초라한 거지 소년이 바로 그 화려한 마차의 주인과 같은 아이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마가리와 어머니를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 소년을 위해 부드러운 깃털을 넣은 침상과 장미꽃 잎으로 채운 베개를 마련했고 자신들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주었을 뿐이었다. 린지경은 아들을 찾아준 감사의 뜻으로 마가리의 어머니에게 후한 보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사양했다. 린지경의 아들은 떠나기 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랑스러운 마가리, 부디 저를 잊지 말아요. 마가리는 약속했다. 절대로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원에서 로즈마리 한 가지를 꺾어 그에게 건넸다. 이걸 가슴에 꽂고 가세요. 소녀는 그 꽃가지를 소중히 품에 꽂았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알고 나서 크게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는 변명했다. 내가 그때 안경을 안 썼잖아. 안경을 썼더라면 그 아이가 버터를 좋아한다는 걸 분명히 봤을 텐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그땐 시구상에 몰두하느라 잠깐 정신이 없었다고 핑계를 댔다. 주막 주인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후회했다. 그는 거지 소년에게 던졌던 주석 그릇을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다. 그날 이후 그는 손님을 외모만으로 함부로 내쫓지 않았다. 대신 늘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를 불러 안경을 쓰게 한 다음 버터꽃 시험을 하게 했다. 할머니가 이 사람은 버터를 좋아하네. 린지 집안이야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손님으로 맞아 정성껏 대접했다. 그 덕분에 그 주막은 거지들이 쉬어가는 곳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곳을 멧돼지 머리주점 대신 거지들의 쉼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마가리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훗날 린지경의 아들이 어릴 적 마가리가 준 로즈마리를 여전히 간직한 채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고 마을 사람 모두가 초대되었다. 린지경의 아들은 조금도 앙심을 품지 않았다. 잔디밭 위에서 모두가 춤을 추었고 린지 가문의 피리꾼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다. 신부는 분홍빛 장미자수가 놓인 흰색 비단 치마에 장미 화관을 쓰고 분홍색 짧은 비단 저고리를 입었다. 그 자락에는 장미꽃 장식이 드리워져 있었다.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도 하얀 지팡이를 짚고 결혼식에 찾아왔다. 그녀는 신랑에게 다가가 버터꽃을 내밀며 말했다. 넌 틀림없는 린지 집안이구나. 버터를 좋아하지. 린지들은 모두 그랬단다. 내가 100년 전 그 집에서 유모였거든. 한편 학교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내가 결혼식 날 머리를 말기 위해 그가 공들여 쓴 낯선 소년에 대한 시를 종이로 써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 시를 신혼부부에게 선물로 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그는 새 시를 썼다. 그 결혼식에 관한 시였다. 그 시의 한 구절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온다. 린지가 마가리와 혼인하던 날 피리 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네. 신부는 마을의 자랑이었고 신랑은 씩씩한 젊은이였지. 피리 소리는 즐겁게 울려 퍼졌네. 린지가 마가리와 혼인하던 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가리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건넨 따뜻한 손길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